애플이 만든 드라마 파친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제작할 것이라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친코는 현재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으며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는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을에 익숙한 일본 식민지를 겪어가는 조선인의 이야기가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신선한 이야기의 잭팟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평론가 데이비드 오파이는 나는 정말 많은 종류의 드라마를 봐왔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명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파친코는 명작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드라마다 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게 핍박받던 한국의 역사, 그것도 일본이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며 어물쩍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미국의 자본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친코의 효과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데요. 북미 시청자들은 파친코를 보고 나서 4년간 받은 고등교육보다 미드 파친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더 잘 알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지, 한국이 왜 그리도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100%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겨우 3월이지만 파친코의 2022년 최고의 드라마라는 왕관을 수여할 때일지 모른다 등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외에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애플TV가 만든 최고의 쇼라며 별점 만점을 수여했는데요. 객관적이고 날선 평가를 주는 것으로 유명한 로튼토마토의 비평가들은 하나같이 최고 점수를 주며 풍부하며 깊고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 파친코를 보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대성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파친코는 원래부터 북미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 원작으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꼭 추천하고 싶은 소설로 꼽아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핍박받던 식민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주인공이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보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재작년에는 영화 기생충, 그리고 올해는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파친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명실상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급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스필버그는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자신의 작품을 한국을 배경으로 만들 것이며 한국 배우들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현재 스필버그는 헤일로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헤일로는 전 세계에서 7천만 장 가까이 판매된 인기 온라인 게임으로 게임의 캐릭터와 줄거리가 너무나 탄탄해서 소설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스토리가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헤일로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외계인들이 등장하는 공상과학 드라마이기 때문에 9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총 제작자이자 감독이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인데요. 스필버그 감독은 머지않아 아시아가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렇기에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면 단연 아시아가 그 배경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며 드라마의 동양적인 느낌을 가득 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드라마의 배경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마저 밝혀져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우선 이 드라마에는 한국인 배우와 캐릭터가 대거 등장합니다. 헤일로 주요 출연진에는 하예린, 공정한 배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윤아, 임찬호 배우의 이름까지도 주요 출연진 목록에 올라와 있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총 10개의 에피소드 중 9개에 등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연급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하나 1,000억 원을 넘게 들여 제작하고 있는 공상과학 드라마에 한국인 배우와 캐릭터가 대거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스필버그는 이제 아시아 하면 모두가 한국을 떠올린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양적인 분위기와 함께 뛰어난 기술력이 함께 갖추어진 헤일로의 배경에 충실하려면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평가한 바 있죠. 실제로 원작 헤일로에서도 한국이 전략적 거점으로 꾸준히 묘사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소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언급되는 등 한국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미래인류가 사용하는 첨단 장비와 무기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에서 개발되고 테스트를 거친다는 설정상 한국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필버그 감독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이트를 거두자 한국과 일본을 대놓고 비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한국 작품을 자주 접했고 그 훌륭함은 익히 봐와서 알고 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작품의 위대함을 알게 된 것 같다. 한국의 미디어 컨텐츠는 더 이상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와 경쟁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떠올랐다. 스필버그는 일본 영화와 드라마는 오직 일본인들만 좋아하는 것일 뿐
전 세계인을 상대로 작품을 흥행시키는 한국 컨텐츠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를 봐도 대부분이 한국 작품인 걸 보면 일본인들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일본 컨텐츠들의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북미와 유럽 시청자들을 완전히 매료시키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 스필버그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해온 인물입니다. 그런 헐리우드의 거장이 노골적으로 한국적 요소를 자신의 작품에 잔뜩 등장시키며 한국에 푹 빠진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까지 한데요. 파친코 드라마가 제작되기 전 이미 북미와 유럽의 백인 독자들을 열광시켰던 파친코의 원작 소설 작가 이민진 씨는 파친코를 쓴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파친코를 보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한국인이 되어보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녀의 의도대로 드라마 파친코를 본 미국인들은 이렇게 감상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한국의 역사를 검색해가며 드라마를 보고 있다. 한국의 역사는 파친코의 스토리만큼이나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하다. 어쩌면 그녀가 의도한 대로 파친코의 스토리가 진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인이 되어보게끔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